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석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대한민국 대표 기본서인 이제 수학의 셈에 대한 그 수학의 상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수학 상,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첫 과정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우리가 수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뭘로 되어 있냐면 1단원을 보시게 되면 1단원은 다항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항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단원은 이제 방정식, 즉 복소수와 방정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방정식.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세 번째 단원, 3단원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제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뭐를 배우겠죠? 그렇죠. 부등식을 배우죠. 부등식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은 사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중간까지만 잘라서 나온 것이 바로 상이 될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냐면 하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다항식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항식을 어떻게 한번 공부해 볼 건지 한번 기본적인 마인드 맵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맨 처음에 보시면 다항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한번 봐볼게요. 네, 저희가 우선 다항식을 배우게 되는 그 원인 자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을 배우는 기본적인 원인 자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뒤에 있는 뭐를 풀기 위한 거냐면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정식하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과 부등식이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식에 대한 근이나 해를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즉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항식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목적은 걔네들을 위한 계산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이 여러 가지 있는 다항식의 여러 가지 연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쟤네들의 다항식의 연산법을 같이 배우게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의 첫 번째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고, 또 곱셈공식이라고 하게 되는 걔네들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이라는 것을 한번 봐볼 건데요. 그럼 당연히 다항식을 맨 처음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용어들을 먼저 아셔야 되죠. 첫 번째 1번은 그 다항식에 대한 용어부터 우리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다항식의 용어입니다. 네, 용어입니다.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1번은 다항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항식. 다항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걔네들이 딱 어떤 게, 여러 개의 숫자의 곱으로 되어도 상관없는데 걔네들이 단 어떻게 곱으로 이루어져서 딱 한 개의 식으로 딱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예를 들면 3의 x의 제곱에 y처럼요. 어떠한 수나 문자를 곱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 중에서 어떻게 딱 하나식으로 저렇게 하나로 딱 구성되어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중에서 1번을 먼저 보시면 1번의 용어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개의 문자의 곱을 몇 개, 한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의 다항식을 덧셈이나 뺄셈 같은 거 연결되어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냐. 세 번째는 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항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항을 뜻하죠. 다항식을 이루는 각각의 항.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죠? 다항식, 즉 다항식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두 번째. 어떤 거냐면 두 번째 2번은 차수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차수. 그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항이나 식에 대한 차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1번에 먼저 보시면 1번은 항의 차수라는 게 있어요. 항의 차수. 그 항의 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항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뜻합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 개수를 뜻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를 보시면 3x의 제곱에 3의 x제곱에 y의 세제곱의 식이 있다고 치면요. 우리 물어볼게요. x는 지금 몇 번 곱해져 있나요? 그렇죠. 2번 곱해져 있죠. 그래서 얘는 x에 대하여서는
몇 차씩? 2차가 된다. 그것도 2번 곱해져 있으니까 2차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y에 대해서는 몇 번 곱해잖아요? 그렇죠. 3번이죠. 그래서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3차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네들의 차수를 결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얘네들 다항식의 차수입니다. 다항식의 차수. 네, 다항식의 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걔네들에 있는 각 문자 중에서 어떻게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게 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2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에 플러스에, 그 다음 3에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5제곱에 빼기 2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을 우리가 x하고 y 두 개 한번 나눠서 한번 차수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첫 번째, x에 대해서는 보시게 되면 몇 차식이죠? x 봤더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답니다. 근데 둘 중에서 누가 더 크게 되면 제곱보다는 세제곱이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높은 차수 x에 대해서는 3차식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y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y는 어디냐? 여기 보시면 y의 5제곱도 있고 y의 제곱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5제곱이죠. 그래서 y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냐면 5차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5차식.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항식의 뭐가 되냐면 차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용어가 있는데 몇 가지 용어를 더 한번 봐보시고 또 한번 보도 한번 해보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네, 세 번째는 걔네들의 개수라는 것이 됩니다. 개수. 세 번째는 개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항 중에서 뭐만 있냐면 문자를 제외한 숫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x 제곱에 y 세제곱에 z의 5제곱이 있다고 치면 걔네들 뭐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숫자, 얘네들의 바로 일명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얘기한다. 개수라고. 그 개수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상수항인데요. 상수항. 네, 상수항은 뭐를 상수항이 뜻하냐면요. 문자가 전혀 있지 않은 숫자로만 구성되는 항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한다면 얘네들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뭐만 있는 거? 숫자만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여긴 6밖에 없죠? 그 6이 바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무슨 항? 상수항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상수항.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바로 뭐가 있냐면 동류항이라는 게 있답니다. 동류항. 네, 동류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걔네들이 개수는 다르지만 문자하고 차수가 같은 것을 우리가 동류하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4x의 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6에 플러스 7y에다가 플러스 6x 제곱이라 했다. 그럼 얘네 보시면 얘네 숫자는 다르지만 문자하고 차수가 같은 게 보이시죠? 어딨냐면 여기는 4x제곱하고 6x제곱이라는 식이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처럼 숫자는 다르지만 문자와 차수가 같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 우리 첫 번째는 뭐를 같이 공부했냐면요. 다항식이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그 뭐뭐의 용어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다항식에서 쓰게 되는 용어를 먼저 한번 공부해 본 것이죠. 그럼 이제 용어들이 먼저 알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다항식을 나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를 공부하냐? 두 번째는 걔네들의 그 나열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그 별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네, 별 두 번째는 이제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식이래요. 다항식의 정리. 네, 다항식을 이제 정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 정리 방식이 있답니다. 1번은 무엇이냐면 1번은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고요.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고 네, 2번은 뭐가 있냐면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답니다. 오름차순. 네, 오름차순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내림차순은 뭐냐면 말 그대로 차수를 내려가면서 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냐면 차수가 높은 것을 시작해서 어떻게 낮은 것으로 이렇게 쭉 전개하는 방식을 내림차순이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오름차순은 거꾸로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낮은 차수에서 어떻게 높은 차수로 올라가서 정리하는 방식을 오름차수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제 같은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대요. 어떤 게 있냐면 EX제곱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XY 플러스의 Y 몇 제곱? 제곱 Y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Y에다가 플러스 3이라는 게 있다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X에 관해서 이제 내림차수는 첫 번째 한번 조사 한번 해볼게요. 1번은 뭐냐면 X에 관한 내림차수는 먼저 볼게요. X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뭐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X를 먼저 기준 잡으셔야죠. X는 얘 하나 있고 얘도 X가 있고 얘도 X가 있으실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죠? 큰 것부터 나열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얘가 2고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이 생략된 거거든요. 그럼 가장 큰 거는 2가 가장 크죠? 그럼 첫 번째는 2x의 제곱을 먼저 붙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xy하고 3x가 있는데 뭘로 묶을 수가 있냐면 x라는 것을 묶어서 써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y하고 3을 뺀 다음에 x 묶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항은 따로 묶어서 y제곱에 빼기 y 플러스 3이라고 묶어주면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꼭 괄호를 쳐도 상관은 없지만 괄호를 안 쳐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y에 관한 오름차순 볼게요. 오름차순. y에 관한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기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y만 보셔야죠. y. 그 y가 있는 것은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거꾸로 작은 것부터 쭉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i 없는 2x제곱 3x하고 플러스 3을 먼저 쓰시면 되죠. 그래서 2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3을 먼저 붙이시고, 그 다음에 y가 하나 있는 것을 먼저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빼기 1에 y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y를 몇 제곱? 제곱을 붙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y에 관한 무슨 차순? 오름차순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네들 갖다가 한번 어떤 식으로 한번 이제 다항식을 연산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 번째 다항식의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다항식에 대한 용어를 먼저 배우셨죠. 그럼 두 번째는 그 다항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는 방식을 배우셨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항식을 드디어 계산하는 방식을 배웠거든요. 그럼 당연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부터 배우겠어요? 사칙연산을 배우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 연산 법칙들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별3입니다. 네, 별3은 뭐 하시냐면요.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게 있대요.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네,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1번은 이런 게 있대요. 1번은 그 다항식에 뭐가 있냐면 기본 성질이 있답니다. 다항식의 기본 법칙. 네, 다항식이 갖고 있는 기본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본 법칙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세 가지를 갖고 있답니다. 1번은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교환 법칙. 1번은 교환 법칙. 네, 교환 법칙은 뭘 교환 법칙이 하냐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저기 사실은 A 플러스 B를 더하나 우리가 B 플러스 A를 더하나 어때요? 같겠죠. 얘네들이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A, B를 곱하나 아니면 B를 곱해도 항상 어때요? 같겠죠.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교환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무슨 법칙이냐면 결합 법칙이 있답니다. 결합 법칙. 네, 결합 법칙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C를 계산한 것이냐 아니면 B하고 C를 먼저 계산하시고 A를 계산하셔도 결합 법칙이 완성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A, B를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C를 하나 아니면 B, C를 먼저 계산하시고 A를 해도 우리가 결합 법칙이
완성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했던 세 번째는 뭐가 그냥 분배 법칙이 있답니다. 분배 법칙. 네, 분배 법칙은 이런 것을 뜻해요. 어떤 거냐면 A 플러스 B를 뭐 C를 곱하게 되면요.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얘도 하나 주지만 얘도 하나 주는 것을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네를 곱해서 쓰게 되면 AC 플러스 뭐죠? BC가 된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것이냐면 A에다가 B 플러스 C가 존재한다고 한답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줄 수 있죠? A를 이렇게 하나씩 이쁘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럼 나눠주게 되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AB 플러스 AC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의 첫 번째는 기본 성질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 있죠. 드디어 우리가 해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요. 우리가 걔네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룰 1번은 무엇이냐면요. 1번은 괄호를 해결합니다. 괄호. 네, 괄호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할 괄호는 무엇이냐면요. 이 소괄호고요. 소괄호. 두 번째 해결할 것은 이렇게 중괄호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 해결할 것이 대괄호. 이런 식으로 괄호를 먼저 해결해서 푸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을 어떻게 묶으시냐면요. 이제 동류항끼리 묶으셔야 돼요. 이제 동류항끼리 우리가 걔네들의 항을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당연히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고 한 다음에 원래는 이 세 가지 원칙 여기까지만 해도 다항식의 계산은 끝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내림차순까지 정리해 주시면 정말 이쁘게 우리의 문제의 정답은 완성하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다항식에 연산하기 위한 기본 법칙이랑 그 다항식의 뭐냐면 덧셈과 뺄셈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에 관한 예제 두 개 한번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이겁니다. 첫 번째 예제는 어떠한 다항식이 있답니다. 다항식을 봤더니 2x세제곱에 플러스 5xy세제곱에 플러스 8xy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y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냥 첫 번째 1번에 보시면요. x에 대한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2번은 y에 대한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답니다. 그럼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네, 1번 보시면요. 1번은 뭐부터 보냐면 x에 관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밖에 없죠? 그렇죠. x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처럼 x, 그 다음에 제곱에 x, 1차에도 x, x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첫 번째, 얘네들을 우리가 내림차순을 먼저 정리해보자 한다면,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한다면 걔네들은 큰 것부터 짜르르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가장 큰 것은 2x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이제 제곱이죠. 제곱인데 얘는 1차, 얘가 2차, 얘가 1차니까 2차가 그 다음에 크겠죠. 그럼 6x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차식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이 5xy 세제곱 그 다음에 8xy 제곱 3x가 있는데 다 뭘로 묶을 수 있나요? 그렇죠. x로 묶게 되면 5y 세제곱에 플러스 8y의 제곱에 플러스 3의 x까지 이게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뭐만 쓰면 되죠? 나머지 거 그대로 써서 5y의 마이너스 1로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완성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오름차순도 한번 봐볼게요. 오름차순은 어떻게 쓰면 된다고 했죠? 거꾸로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1 플러스 5의 y 그 다음에 5y 세제곱 플러스 8y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6x 제곱에다 플러스 2x의 몇 제곱 세제곱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x에 관한 오름차순도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제 x가 아니고 어디냐면 y에 대한 이제 식을 이제 한번 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y를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관심사는 이제 y예요. y 보시면 얘는 세제곱, 얘는 제곱, 그다음 얘는 1제곱 이게 끝이죠. 그럼 걔네들의 y에 관해서 한번 쭉 한번 내림차순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해볼게요.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가장 큰 거는 5x의 y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큰 거는 플러스
8의 x의 y의 제곱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것은 뭐가 되냐면 5의 y가 되면서 나머지 x는 그냥 짝짝짝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6x 제곱 플러스 3x 빼기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y에 관해서 뭐냐면 오름차수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식을 어떻게 쓰자고요? 거꾸로 쓰자는 거죠. 그럼 거꾸로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x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이죠. 2x의 세제곱. 네, 2x의 세제곱 플러스 5의 y에 플러스 8의 xy의 제곱에 플러스 5xy 몇 제곱이요? 세제곱 붙이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y에 대한 무슨 차순? 오름차순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할 때는요, 그 다항식의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지만요, 걔네들이 오름차순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걔네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기억해 주시는 게 다항식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예제도 한번 봐볼까요? 네, 다음 예제는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예제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기 위한 룰이 뭐였었죠? 첫 번째는 괄호 풀고, 두 번째는 동류항끼리 정리한 다음에 세 번째는 내림차순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번. 그럼 1번부터 보다 한번 해봅시다. 1번. 네, 1번의 문제 풀라고 봤더니 맨 처음에 괄호를 먼저 풀라고 했거든요. 괄호를 먼저 풀면 첫 번째는 x제곱 빼기 2x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5x 빼기 3의 x의 제곱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x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동류항으로 묶겠다는 거죠. 동류항이 뭐하고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x하고 x제곱하고 마이너스 3x제곱이 있고, 그럼 얘를 보시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x가 바로 동류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맨 처음에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자 한다면, 두 개를 먼저 계산해 보고자 한다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뭐가 되죠? 그렇죠. 2x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하고 5를 더하면 3인데 거기다 1을 뺐대요. 그럼 몇이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 플러스 2x가 되고, 상수항은 플러스 5가 붙고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이 붙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얘네들을 뭘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마무리 짓게요. 그럼 2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시키면 우리의 정답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2a-b를 먼저 구하고 싶대요. 먼저 보시면 2a라는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2를 곱한 식이죠.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x 2x의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먼저 있는 2a의 식이 된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b를 볼게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4 빼기 3의 x가 바로 우리가 하는 마이너스 b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이제 뭐 할 거냐면 어떻게? 더한다는 거죠. 더할 건데 다시 한번 식을 써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a를 쓸 건데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저희는 내림차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에 관해서. 그럼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x에 관한 내림차수는 식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b를 쓰게 되면 내림차수는 쓰면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4가 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럼 걔네들 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는 더하시면 된답니다. 네, 더하시면 얘네들은 2a의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나오면서 맞죠? 첫 번째, 동류항끼리 계산할 건데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더하고 싶답니다. 더하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7의 x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이 두 개의 식도 이제 더하고 싶은 거죠. 더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밑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몇 x 제곱? 5x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이거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있는 2x하고 마이너스 3x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고 x가 되고 4하고 4 더하면 8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의 문제의 정답은 여기까지가 계산이 완료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다항식에 대한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다항식에 이제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는 곱셈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곱셈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걔네들을 그 다항식끼리 곱하는 룰이라고 하는 지수법칙이라는 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수법칙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곱셈도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우리는 그 지수 법칙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지수 법칙. 세 번째는 이게 지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지수 법칙. 지수 법칙. 네, 지수 법칙은 어떤 것이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수 AB가 있고 실수 AB가 있고 실수 AB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정수 m하고 n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성립이 된다는 게 지수법칙의 특징이랍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1번은 이게 있답니다. 우리가 a의 m제곱하고요 곱하기 a의 n제곱을 두 개 곱하잖아요. 그럼 얘네들 미치 같은 두 개의 지수를 곱하게 되면 얘네들은 a의 m 플러스 뭐가 되냐? n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걔네들의 a의 m제곱에 전체 몇 제곱이냐면 n제곱을 곱하시면 얘는 a의 m이라고 하는 것이 총 몇 개 있는 거와 똑같냐면 이게 총 n개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이거를 n번 더한 거와 똑같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a의 mn이 된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 얘의 원칙에 따라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ab의 몇 제곱이냐면 n제곱 쓰게 되면 얘는 a의 n제곱에 b의 n제곱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게 ab 그 마지막에 ab가 있는데 이게 총 몇 개가 있다고요? n개가 있대요. n개. 그러면 a도 n개가 있고 b도 n개가 있기 때문에 a n제곱, b n제곱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분의 b의 n제곱을 쓰게 되면 얘를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a n제곱에 b의 n제곱이 되는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분모는 항상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특징도 갖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는 a의 m제곱에서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고 싶은데요. 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시냐면 첫 번째는 m의 값이 m보다 크게 되면요. 그냥 두 개를 빼시면 돼요. 두 개 빼시면 돼요. 두 번째, 두 값이 같잖아요. 두 값이 같으면 똑같은 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뭐가 되죠?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앞에 거보다 누가 더 크게 되면 뒤에 게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의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n-n분의 1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법칙의 기본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지수법칙에 대한 성질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제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네, 그러면 이제 예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걔네들의 단항식과 뭐냐면 다항식을 곱하고 나누어 보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겠죠. 그럼 1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확인해 보면 1번은 이런 것이 된답니다. 1번은 우리가 항상 쟤네들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는 괄호를 먼저 해결하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는 4의 x의 제곱에 y의 세제곱을 써주시고 뒤에 있는 괄호를 정리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괄호를 정리할 때는 이것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따로 붙이시고 y제곱의 제곱을 붙이시고 z의 제곱까지 붙이시면 된다는 게 첫 번째 정리한 뜻이에요. 맞죠?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얘는 4의 x제곱에 y 세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고 얘는 y의 4제곱이 되고 그럼 z의 몇 제곱? 2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처음에 숫자끼리 먼저 곱하실 거예요. 그럼 9, 4 뭐가 되죠? 36이 될 것이고 36. x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x의 제곱만 붙이시고 y하고 y가 두 개 있는데 지수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y의 몇 제곱? 7제곱. 그 다음에 z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z의 2제곱까지 붙이시면 우리가 원하는 1번식의 정답도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2번도 한번 봐볼까요? 2번 보시면 이겁니다. 네, 2번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4에 x의 y 제곱까지는 괜찮은데요. 먼저 정리할 거다 정리하고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얘부터 정리하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처음에는 얘가 1이기 때문에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밑에는 3의 제곱이 되고 얘는 xy 제곱에 제곱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해요.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분모는 3, 3은 9죠. 9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1이고 얘는 x의 제곱에 y 몇 제곱이야? 4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나누기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나누기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했더니 우리는 나누기를 계산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뭐가 있냐면 역수의 원리를 쓸 겁니다. 역수의 원리. 네, 역수의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이 역수의 원리가 돼요. 어떤 게 역수의 원리냐면 우리가 A 나누기 B를 쓰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요. A에다가 B 대신에 곱하기로 쓰게 되면 역수의 원리에 따라서 뭐가 되죠? B분의 1이 된다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 두 개 곱하면 B분의 A로 쓸 수 있다는 게 역수의 원리가 된답니다. 그럼 얘네들을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게 되면 똑같이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를 가서 얘는 4분의 9가 되는데 4분의 9까지는 괜찮은데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실수하냐면 여기다 그냥 x제곱에 y 4제곱만 시켜서 딱 얘만 역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가 하나거든요. 하나. 그러면 얘를 역수시키려면 분모 대신에 1을 붙이셔서 1분의 x제곱 y 4제곱이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역수를 시키셔야 돼요. 그럼 걔네들을 역수를 시키게 되면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x제곱 y 4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겠죠. 그다음 우리는 뒤의 식을 정리한 식, 뒤의 식을 한 번 더 정리했었죠. 다시 한번 쓰게 되면 곱하기 9분의 x의 제곱에 y의 4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얘 보시면 4하고 4 약분되고 9하고 9가 약분이 돼요. 그럼 남는 것은 분모는 x제곱, y 4제곱이 남을 거고 x 하나하고 x 2개가 있으니까 x 3개가 남을 거고 y 2개, y 4개니까 y 4개가 남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x가 3개인데 2개로 나누기 때문에 남는 것은 x가 되고 얘는 4가 아니고 6이죠. 그 다음에 y 6을 y 4로 나눴기 때문에 y의 뭐가 되죠? 제곱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지수 법칙을 배웠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이라는 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이제 곱셈과 나눗셈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네, 곱셈부터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죠. 네,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그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를 기반으로 먼저 얘네들을 계산할 거냐면요.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뭐냐면 분배 법칙하고 지수 법칙. 이 두 가지의 기반은 분배 법칙하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 곱셈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모티브입니다. 그럼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이겁니다. 네, 1번은 단항식과 뭐의 곱이냐면 다항식의 곱을 볼 건데요. 네,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a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하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이 있으면요. 얘네들은 분배 법칙의 원리에 따라서 이쁘게 전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서 쓰게 되면 첫 번째는 ax가 되고 두 번째는 ay가 되고 세 번째는 az가 된다는 게 첫 번째 얘기하는 다항식의 곱셈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이 있답니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첫 번째가 a 플러스 b하고 x 플러스 y의 곱이 있는데요. 우리 얘네들도 똑같이 뭐를 기반으로 할 거냐면 분배 법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먼저 a하고 x를 먼저 곱할게요. 그럼 걔는 뭐가 남냐면 ax 플러스 그 다음에 a하고 y를 곱하게 되면 ay 플러스 b하고 x를 곱하면 세 번째는 bx 플러스
마지막 b하고 y로 곱하면 플러스 뭐가 되죠? b의 y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원칙으로 해서 얘네들 쭉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다항식의 곱셈이 완성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참 많죠. 예,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계산하기 위한 원칙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요. 다섯 번째는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떠한 수를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수를 A라는 식의 뭘로 B로 나눴으면 걔네들에 관한 몫이 생기면서 걔네 밑에 뭐가 생기죠? 나머지 생기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나눗셈의 원리가 되죠.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용어를 한번 보게 되면 이 A의 값은 뭐가 되냐면 나눔을 당하는 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피제수라고 얘기해요. 피제수.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수기 때문에 제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눠지는 그 수니까 몫이 되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에 대한 피제수의 식인 A의 식을 제수하고 몫으로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걔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두 개를 먼저 곱해주시고 주신 다음에 BQ를 먼저 곱해주시고 플러스 R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나눗셈 알고리즘의 식이랍니다. 이 식이 바로 나눗셈의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당연히 남는 것은 그 나눠지는 것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B의 차수가 항상 누구의 차수? R의 차수보다는 커야 된다는 게 나눗셈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만약 R이 0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한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계산한다고 얘기하고 얘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직접 나눈다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항식의 기본적인 나눗셈의 원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쓰는 팁 하나 적어놓고 한번 보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항식을 나눌 때는 그럼 항상 이처럼 나눗셈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쓰긴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걔네들을 한번 보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냐면 1번. 어떠한 팁이냐면 1번은 이게 있대요. 1번은 다항식에서 단항식을 나누고 싶대요. 다항식에서 단항식을 나누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A 플러스 B에다가 나누기 M 같은 거. 이게 바로 다항식에서 단항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를 붙이신 다음에 역수의 원리에 따라서 쟤를 어떻게 M분의 1을 붙이시고 각각 분배해서 이 부게 분배해서 곱해서 어떻게 M분의 A 플러스 M분의 B의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이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항식과 다항식. 예, 다항식과 다항식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들은 계산할 때는 그 차수를 내림차수로 정리하고 순서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앞에 그 처음 최고차 순서대로 하나씩 이쁘게 지워가면서 나누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내용까지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네 번째는 이게 있어요. 네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좀 지우고 한번 봐볼까요? 그 중에서 이게 있답니다. 우리 어떤 것이 있냐면요. 네, 별사를 쓰고 한번 보도 한번 볼게요. 별사. 네, 우리가 나누는 식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단항식이 하나 있었고 다항식이 있었는데요. 네, 얘네들 그 중에서 나누는 식 자체가 1차식의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일명 뭐냐면 조리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리제법.
네, 조리제법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요. 걔네들이 어떠한 식을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방식이 우리가 얘기하는 조리제법의 특징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4x의 세제곱을 플러스 3x 제곱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2의 값을 우리가 뭘로 나누고 싶냐면요.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나눗셈인데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조리제법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용하실 거냐면 얘네들 나누는 그 제수 있잖아요. 제수. 그러니까 일명 피제수. 그 피제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어떻게 쓸 거냐면 개수만 빼서 쓸 거예요. 4하고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1을 앞으로 빼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거꾸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왼쪽에 여기다 무슨 숫자를 쓸 건데 그 숫자는 항상 뭐냐면 여기 있는 제수가 뭐가 되는 수?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쓸 겁니다. 그럼 그 값은 뭐가 되죠? 2가 되죠. 맞죠? 그러면 조리제법의 특징은 봐볼게요. 조리제법의 특징은 내려갈 때는 더하실 거고요. 옆으로 대각선 갈 때는 곱해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내릴 때는 더할 거고 옆으로 대각선 갈 때는 곱해서 가는 게 원칙이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얘는 내릴 건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그렇죠. 4가 이렇게 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 이제 얘가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옆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옮기실 거예요. 두 개 곱하면 2, 4, 8이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내릴 때는 쭉 더하면서 내리니까 뭐가 되죠? 그렇죠. 11이죠. 11.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는 어떻게? 두 개를 곱해서 간다고 했죠. 곱해서 하니까 뭐가 되죠? 22. 그 다음에 내릴 때는 두 개를 뭐 한다고요? 더한다니까 17. 맞죠? 옆으로 갈 때는 두 개를 곱해서 가니까 뭐가 되죠? 34. 그럼 두 개를 마지막으로 내리면서 더하면 36이 딱 완성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딱 마무리 지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누는 제수가 된다면요. 여기 있는 이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몫이 되고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조리제법의 특징인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이 숫자를 모두 다 더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면 끝에서부터 상수항 얘는 1차 얘는 2차를 붙이셔가지고 놔두시게 되면 몫이 이쁘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 답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냐면 나눗셈 알고리즘의 원리를 쓰게 되면 4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제수 x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걔네들의 몫은 4x의 제곱에 플러스 11x 플러스 17일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플러스 뭐가 된다고요? 36으로 정의된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눗셈 조리제법을 이용한 나머지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요한 게 언제만 쓸 수 있다고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보시면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또 x-2로 나누고 싶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x-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그게 바로 일명 연조리제법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조리제법에 쓰는 것을 연조리제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것을 좀 배웠으니까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예제를 보시면 네, 첫 번째 이제 예제가 될 것인데요. 예제는 그 전개를 시켜서 우리가 한번 걔네들을 곱해보는 게 첫 번째 예제랍니다. 한번 봐볼게요. 우리 전개시키면 걔네들의 원리는 바로 뭐였냐면 분배 법칙하고 뭐죠? 그렇죠. 걔네들이 그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죠. 맨 처음 보시면요. 이렇게 먼저 분배 법칙 시킬게요. 이 두 개를 먼저 곱하게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3이 6에다가 a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뭐가 됩니까? 3의 ab 3의 ab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2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의 ab 마이너스 4의 ab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두 개를 예쁘게 싹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b제곱 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한번 싹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6a 제곱, 6a 제곱에 두 개 계산은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2b 제곱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식에 대한 정답이 완성되겠죠. 두 번째로 봐볼게요. 두 번째로 보시면요. 전개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이쁘게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x의 4제곱, x 4제곱. 두 번째,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그렇죠.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몇 x제곱?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어이구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곱하면 뭐지? 이렇게 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지막은 1하고 곱하게 되면 뭐가 되죠?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냐면 이제 동류항으로 정리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x 4제곱 하나니까 x 4제곱 하나 붙이시고, 세제곱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없네요. 그럼 두 개를 정리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의 x의 세제곱. 그다음에 제곱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럼 봤더니 2x제곱 빼기 2x제곱이니까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1차식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럼 정리하면 플러스의 x. 상수항도 플러스 1까지 쓰면 우리가 원하는 곱셈도 완료가 됐겠네요. 그럼 이제 나눗셈 한번 볼게요. 나눗셈. 네, 나눗셈 보시면요. 네, 첫 번째 있는 나눗셈은 뭐냐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냐면 다항식하고 뭐가 있죠? 단항식의 나눗셈이죠. 우리가 다항식하고 단항식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요. 아까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얘네들을 9x의 세제곱에 플러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됐고, 쟤네들 나눗셈을 곱하기로 고치는 무슨 원리? 그렇죠. 역수의 원리에 따라서 고치는데 조심해야 될 거 3분의 1이 아니고요. 3x분의 1이래요.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우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이쁘게 하나, 둘, 세 개한테 이렇게 전개를 해주는 거죠. 얘네들은 3x분의 9x 세제곱 플러스 3x분의 6x 제곱 마이너스 3x분의 몇 x 6x까지 쓰게 되면 우리가 원칙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보시면요. 3하고 9 약분하면 3이고 약분하면 2이기 때문에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약분하면 2고 얘는 그러니까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가 우리에게는 첫 번째 있는 원칙이 되겠죠. 그럼 봤더니 딱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값체가 바로 몫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가 되죠? 나머지는 당연히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있는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 완성됐고요. 그럼 2번은 어떻게 구할 거면 2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은 우리가 그 조리제법을 안 쓰고요. 한번 우리는 직접 나눠볼게요. 직접 나누기. 직접 나눈다. 한번 직접 나눠볼게요. 그럼 직접 나누려면요. 이렇게 한번 쪼개보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쪼개보고 보시면 얘는 x의 세제곱 쓰시고 플러스 5x의 제곱 붙이고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1을 붙이시고 제수는 여기다가 x 플러스 2로 놔두신 다음에 우리가 한번 직접을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직접 나누냐면요. 항상 여기 첫 번째 거하고 이 나누는 순 첫 번째 것을 없애는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x고 얘는 x제곱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추려면 x의 제곱을 곱하시겠죠. 그러면 이쁘게 x하고 x제곱 곱하면 x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x제곱 곱하면 2x의 제곱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두 식을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빼게 되면 얘는 없어질 것이고, 얘하고 얘를 빼게 되면 3x 제곱이 오고 밑에다가 한 줄 더 내려와서 3x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맞죠?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3x 제곱하고 여기는 x가 또 동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뭐 곱하면 돼요? 3x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3x 제곱 플러스 몇 x? 6x가 되고 그 두 식도 이쁘게 어떻게 빼줘야 되는 거죠. 네, 빼주게 되면 3x제곱 두 개 없어지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3x에서 6x를 빼면 마이너스 3x가 붙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1까지만 붙이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끝났네요. 얘 x를 마이너스 3x로 고쳐야 되니까 빼기 뭐? 3을 곱하시면 빼기 3x 빼기 6이 되고 그 식도 어떻게 마지막으로 빼주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딱 마무리 지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보시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걔네들 간의 몫은 뭐가 되냐면 몫은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3x 빼기 3이 바로 몫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뭐가 돼? 나머지는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딱 보시면 첫 번째 식은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항식의 연산의 첫 번째 이제 마지막의 내용 예제인 그 조리제법이라는 것도 한번 봐볼게요. 지워볼게요. 네, 저희가 조리제법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조리제법은 나누는 수가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쓰는 방식이 우리가 조리제법 얘기했는데요. 1번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1번은 3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를요. x-2이기 때문에 1차식 맞죠? 그럼 조리제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조리제법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우선 나누는 피제수에 대한 개수를 하나씩 쓴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걔네들을 나눌 건데 뭘로 나누실 거냐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 나누는 수가 뭐가 되는 값은 0이 되는 값으로 나누실 겁니다. x값.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 나누기는 2로 나누실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원칙은 뭐였냐면 내릴 때는 더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옆으로 갈 때는 어떻게? 곱해서 간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3이라는 것을 쭉 내리면 뭐가 되냐면 3이 되겠죠. 3 더하니까. 옆으로 갈 때는 어떻게? 곱해서 가나죠. 찌찌찌 곱해서 하면 뭐가 됩니까? 3이 6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쭉 내릴 때는 더해서 가니까 어떻게 되죠? 4가 되겠죠. 그 옆으로 갈 때 곱해서 간답니다. 2, 4, 8이죠. 8. 그 다음에 얘네들은 쭉 내리면 뭐가 되죠? 그렇죠. 5가 되죠. 그럼 얘네들은 또 이렇게 곱해서 쭉 가면 2, 5 뭐가 돼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 내려서 쭉 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12가 돼서 딱 잘라지게 되겠죠. 잘라지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몫하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식을 또 한번 우리가 나눗셈 알고리즘 한번 써볼까요? 3x제곱 빼기 2x제곱에 빼기 3x 플러스 2를 x-2로 나누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값이 몫이 되는데 몫을 어떻게 쓰자고 했죠? 끝에서부터 상수 1차, 2차로 나타내서 쓰자고 했죠. 그래서 몫을 어떻게?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몫을 쓰게 되고 거기에 관한 나머지는 플러스 몇? 12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얘네들 조리제법을 이용한 몫과 나머지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이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몫이 될 것이고 이 식이 바로 뭐가 되죠? 나머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마지막 내용이 될 것인데요. 마지막 내용은 바로 연조리제법이라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예제는 어떤 예제냐면 연조리제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예제인데요. 왜 연조리제법을 쓸 건지 우리가 한번 내용 한번 정리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보시면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 왼쪽에 계시면 3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죠. 3차식이 있는데 오른쪽 식을 봤더니 얘네들은 이렇게 막 괴상망측한 이제 식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봤더니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먼저 붙이시고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세 개에서 뭘로 묶을 수 있나요? 그렇죠. x-1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x-1로 묶게 되면 남는 것은 a의 x-1의 제곱 플러스 b의 x-2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d가 나는 것도 괜찮죠. 맞죠? 그러면 이 d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x-를 나눴을 때 나누는 나머지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식을 x-로 나눈 나머지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 우리는 여기 있는 이제 가운데 있는 식을 또 한번 정리할 건데 가운데 식을 정리하면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에서 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렇죠. x-도 묶게 되면 a의 x-1의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c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C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C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몫을, 이 몫을 x-1로 나는 나머지겠죠. 맞죠? 그 원래 갖고 있던 첫 번째 식이 x- 나누는 그 몫 있죠? 그 몫을 x-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 뭐? 나머지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있는 얘네들 있는 세 번째 거 이거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또 나눈 몫을 x-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 뭐? 나머지 생기죠. 얘는 거기에 관한 몫이 될 것이고 얘는 거기에 관한 나머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조리제법으로 어떻게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먹을 건데요. 얘네들을 그러면 조리제법을 써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누는 그 피제수를 식을 쭉 정리하셔야 되는데 조심할 게 3 먼저 붙이시고 2차 없죠? 그래서 0을 붙이셔야 되고 마이너스 1에다가 2까지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맞죠? 그럼 거기를 처음에 뭘로 나누실 거냐? 뭘로 나누실 거냐면 1로 먼저 한번 나눌 겁니다. 왜?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D이기 때문에. 그럼 나누게 되면 밑으로 내릴 때는 더한다고 했죠? 그러면 3. 그다음 옆으로 갈 때는 곱해 간다고 했죠? 3. 그다음 밑으로 내릴 때는 더한다고 했죠? 3. 그다음에 옆으로 갈 때는 곱하니까 3. 그 밑으로 갈 때는 더하니까 2. 옆으로 갈 때는 곱하니까 2가 되면서 또 밑으로 되면 더하니까 4로 해서 하나 딱 완성이 됐어요. 맞죠? 그럼 봐봐요. 여기 있는 이 식이 뭐가 되냐면 바로 첫 번째에 있는 이 식을 x-1로 나눈 몫하고 나머지가 되죠. 그럼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D가 될 겁니다. 여기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 얘가 바로 무슨 식이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이에요. 이 식. 맞죠? 이 식? 이 식인데 걔를 또 x-로 나눈 뭐죠? 나머지가 C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조리제법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1로. 그래서 내리게 되면 뭐죠? 더하니까 3이 되고 옆으로 곱하게 되면 뭐가 되죠? 3이 되고 내리게 되면 2개 더하니까 뭐가 되죠? 6이 되고 옆으로 곱하게 되면 6이 되고 내리게 되면 2개 더하게 되니까 뭐가 되죠? 8 되면서 딱 잘라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몫을 x-로 나눈 몫과 나머지, 그러니까 x-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 나머지가 바로 C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이 바로 이 식이거든요. 이 식 전체거든요. 그 식을 x-로 나눈 몫이 A고 나머지가 B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얘네들을 1로 나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내리면 3이고 옆으로 가면 3으로 곱하고 쭉 내리면 9가 되면서 딱 끊기게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머지 있는 그 몫을 x-로 나눈 몫이 얘가 바로 A가 될 것이고 이 나머지가 바로 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다 있으면 A는 3, B는 9, C는 8, 그 다음에 D는 뭐가 되죠? 4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연조리제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왜 이게 쓰는 원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건데 우리가 나중에 팁처럼 보기 위해서는 얘처럼 x-에 3번이 곱해져 있어. 맥시멈 3번이 곱해져 있으면 걔네들 있는 본래식을 1로 몇 번까지 나눠서 3번까지 나눠서요. 끝에서부터 D, C, B, A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도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다항식의 연산의 절반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거냐면요. 이제 다항식의 연산을 얘처럼 매번 전개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서요. 걔네들의 우리가 빨리 공식을 외워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